이어서 얘기할게요. 기하학적 확률만 이제 하시면 확률 3개를 다 하는 거거든요. 예,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근데 기하학적 확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소의 개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원소의 개수가 한없이 많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뭔가 제한 조건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뒤로 물러나는 거야? 어? 뭐라고? 시야가 트여서. 아 그래요? 아 나는데 혹시 내가 극혐이라 물러난 줄 알고. 아무튼 그 개수가 너무 많으면 못 세잖아요. 양의 발산하면. 이것도 이제 제한 조건이 있어서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양궁 선수가 예를 들어서 점수를 득점 확률을 계산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이거 쓰지 말고 눈으로만 봐요. 이렇게 원이 있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득점이고 이 바깥쪽은 점수 안 준다고 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고도로 훈련된 양궁 선수라면 당연히 이 정중앙 근처에 맞출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는 기하학적 확률을 설계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틀리더라도 이 사람이 여기에 쏘든 여기에 쏘든 여기에 쏘든 여기에 쏘든 이 무한계의 점에 대해서 전부 다 이걸 근원 사건으로 보고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는 거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실 말도 안 되잖아. 알겠지? 뭐 일반인이면 뭐 여기 쏠 수도 있잖아. 아예 못 날릴 수도 있고, 그치? 예. 근데 아무튼 쏘면 가서 도달하긴 하고 이 중에 어딘가에 맞는데 이 모든 점에 맞을 기대되는 정도가 사실 가능성이죠. 같다고 보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하고 좀 다르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불확실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 제한 조건을 주고 그러면 이제 점의 개수를 셀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전체의 면적을 분모로 놓고 이 영역을 분자로 놓으면 점의 개수분의 점의 개수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맞잖아. 예. 그래서 오히려 무리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무한계를 개수분의 개수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건 별 문제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양궁 선수가 하드 쏘는데 어떻게 모든 점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니? 이해됐어? 예. 이렇게 설계하는 확률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요. 기하학적 확률은 당연히 길이분의 길이로 계산할 수도 있고 넓이분의 넓이로 계산할 수도 있고 부피분의 부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애매하게 영역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길이가 영역일 수도 있고 넓이가 영역일 수도 있고 공간이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영역 S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되는 거죠. 안에서 각각의 점을 잡을 가능성이 같을 때 이게 수학적 확률에서 말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본 공간 내의 각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때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똑같은 거고 이 영역 S 안에 새로운 영역 A가 있을 건데 이 A는 당연히 이 샘플 스페이스에 포함되는 영역이겠죠. 네. PA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제 길이, 넓이, 부피를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영역 S의 크기라고 표현할게요. 애매하게. 그리고 영역 A의 크기라고 표현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길이분의 길이일 수도 있고 넓이분의 넓이일 수도 있고 부피분의 부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얘가 이제 기하학적 확률의 정의고요. 이놈을 영역 S에서 임의로 잡은 점이 영역 A에 속하는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마을 수 없을 때 사용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수학적 확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수를 세는 개념이 아니라는 건 빼고는 완전히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수학적 확률의 전제 조건하고 똑같잖아요. 표본 공간 내에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맞아요? 예. 근데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예제를 풀어보면 대표 예제로 나오는 게 얘거든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의 내부의 한 점 P를 임의로 잡을 때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그림까지 다 줬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둔각 삼각형이 되려면 저 반원 안쪽에 P가 있어야 되거든. 저게 지름이니까. 맞잖아. 여기가 둔각이고 여긴 예각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P는 어떻게 계산하게 되냐면 영역의 크기분의 영역의 크기인데 여기서 넓이분의 넓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모에는 사각형 ABCD의 넓이가 들어오게 되고요. 분자에는 반원의 넓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근데 한 변의 길이 1이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어차피 1일 거예요. 반원의 넓이가 얼마니 얘들아? 원의 반지름은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파이 2분의 1로 해야 되니까 8분의 파이겠지. 그래서 이 확률이 8분의 파이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밑에다가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러면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분모는 1이겠죠. 그죠? 예, 분자는 남은 영역의 면적을 구하면 되니까 1에서 8분의 파이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마이너스 8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렇죠? 근데 그럼 이상한 거야. 안 이상하니? 자, 얘가 지금 뭐냐면 둔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얘가 지금 뭐냐면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이야. 둘이 더해봐 얼마야? 1이죠. 전사건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이 아니고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 이러지. 그럼 나는 이렇게 아니 실제로 이런 거를 학교 선생님이 물은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로 물어본 건 아니고 애들한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그럼 0이냐? 애들이 대답을 못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은 0입니까? 아니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는데 왜 0이야?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릴 수 있으니까 0이 아니니까 그럼 확률 총합이 1을 넘어갑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친구들아? 이게 기하학적 확률의 한계예요. 무슨 말이냐? 면적분의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되는 점 pH는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면적 입장에서 얘는 뭐예요? 0이지. 선 두께가 없으니까 0이잖아.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0이라고 보는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 기하학적 확률을 사용한 이 상황에서는 삼각형의 종류가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예각하고 둔각. 그러니까 직각삼각형들이 걔네로 흡수된 거죠. 이게 오히려 설득력 있는 설명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면적분의 면적으로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길이에 해당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면적으로 처리되니까. 그래서 예각삼각형과 둔각삼각형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직각삼각형은 그냥 걔들한테 포함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의상 예각, 둔각이라고 부르지만 삼각형은 두 종류로밖에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왜? 기하학적 확률을 썼으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기하학적 확률이 한계점이 분명하다. 이런 얘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누가 굳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이 그러니까 얼마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0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0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다 흡수됐다고 했잖아. 당초에 이 기하학적 확률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직각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당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니까 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뭘 냈던 거냐면 직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시험 문제로 냈던 것 같은데 그 0이라고 쓴 게 답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0이라고 못 쓴 것 같아요. 뇌절 용고지. 뭐지? 이러면서 그냥 0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길이가 2a인 선분 AB 위에 임의로 두 점 CED를 잡을 때 선분 CED의 길이가 A 이하가 될 확률 P를 구하시오. 이 문제가 선분의 길이잖아. 봐봐. 이런 느낌인데. 창성아, 너 가야 된다 안 했냐? 30분에 가면 되냐? 오케이. 너도 내가 영상 올려놓으면 봐야 돼. 알았어? 선분 AB의 길이가 2a예요. 왜 이렇게 확통 시간에 자꾸 뭔가 잡는 거야? 2a야. 그리고 임의의 두 점 CD를 잡아요. 그러면 C 여기 있고 D 여기 이렇게 잡았는데 이때 여기의 길이가 A 이하이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거 길이분의 길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이 되잖아. 근데 아니야. 이거 넓이분의 넓이 문제야.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게요. 무슨 말 잘 들어요? 네. 어차피 CD가 독립적으로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인 거거든. 변수가 두 개면 우리가 다루는 상황은 뭐가 돼? 평면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길이가 제시되어 있을지언정. 그죠? 제가 편의상 A의 좌표를 0으로 잡고요. B의 좌표를 2A로 잡을게요. 그러면 C의 좌표를 X로 잡고 D의 좌표를 Y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왜냐면 CD는 아무 데나 잡는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X의 범위는 A에서 2A까지일 거고요. 마찬가지로 Y의 범위도 A에서 2A까지일 거고 CD의 길이라는 놈은 X와 Y의 좌표의 차죠. 이게 A보다 작거나 같다일 거 아니야. 이해되냐 안 되니 친구들? 이해되죠? 근데 얘를 풀어보면 얘는 두 가지로 풀리죠. X가 Y보다 작을 때는 Y는 X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X가 Y보다 클 때는 Y는 X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그림으로 확인해 볼게요.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이라고 하고 한 변의 길이가 2a인 정사각형이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여기 A, 2a, A, 2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이 정사각형의 둘레 및 내부잖아. 왜냐면 x, y의 범위 때문에. 그래서 요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로 x 플러스 a라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맞잖아? x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얘가 y는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a고 얘가 y는 x 플러스 a니까 이걸 만족하는 점 x, y는 어디 있는 거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경계까지 다 포함해서.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실제 x, y의 존재 범위는 여기라고. 이해되죠? 예. 따라서 이때 기하학적 확률은 뭐가 되냐라고 하면 전체 면적은 저 정사각형의 면적을 봐야 되잖아. 어차피 바깥쪽으로 안 찍히니까. 그럼 샘플 스페이스는 4a 제곱의 면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는 4a 제곱에서 모서리 두 개 빼면 되잖아요. 저게 a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이해됐냐고? 이해하겠죠? 네. 이 문제를 학교 시험지에서 만나면 이거하고 동일한 문제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적어줄게요. 답은 똑같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A와 B는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해당하는 장소에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나타난다는 얘기야. 둘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여러분? 이해되죠? 예. 단 30분까지만, 최대 30분까지만이에요. 예.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2시가 되면 집으로 가는 거죠. 일단 30분을 다 기다리려면 1시간 반 이전에 1시 반 되기 이전에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뜻이에요. 그냥 쓸게요. 30분까지만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때 A와 B가 만날 확률은, 이렇게 문제를 내면 갑자기 고난도 문제가 돼버려요. 물론 저것도 문제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답은 똑같습니다. 왜 답이 똑같냐면 이 0이 지금 뭐냐면 1시인 거예요. 이 2A가 뭐냐면 2시인 거예요. 시간이 한 시간 간격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상태에 1시에 2시 사이에 자유롭게 나와. 근데 한 사람 30분만 기다리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A가 좀 부지런해서 1시에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부지런해서 1시에 나왔다고. 근데 B는 게을러가지고 1시 50분에 나왔어. 그럼 A는 1시에 나와서 30분 기다리다 1시 반에 집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럼 2시 50분에 나와서 10분을 기다려도 못 만나잖아요. 맞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때 두 사람의 거리가, 이 시간상의 거리가 50분이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내 말 이해돼? 근데 A가 예를 들어서 1시 20분에 나왔어. 근데 B는 1시 40분에 나왔어. 그럼 두 사람의 시간상의 거리가 40분이잖아요. 20분이잖아요. 20분이죠? 그럼 만나는 거죠. 30분을, 최대 30분을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A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을 거 아니야. 문제 똑같지 않아요? 1시간이 2A의 길이인 것이고 30분이 A의 길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풀어서 답은 4분의 3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냥 얼핏 봤을 때 똑같은 문제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맞아 안 맞아? 네,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실전에서는 30분 기다리는 게 안 나오고 20분 기다리게 나오고 막 이래요. 시간 조정합니다. 네, 똑같이 안 나왔다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기하학적 확률에 약간 고난도 활용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잘 모르면 당황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 이거 기하학적 확률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확률의 기본 성질, 제가 이거 다 채워져 있냐? 니네 노트에? 나 그냥 써놨어요. 왜 써놨냐면 이게 중등과정에 이미 배우는 거거든요. 빈칸이 있어서 그냥 한번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임의의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은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왜냐면 이거 왜 들어가요? 공사건일 수도 있고 전사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전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공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이 0이다. 뭐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공간 비어있어서 문제 만들어놓고 다 넣어놨어요. 예. 이어서 확률의 덧셈 정리 볼게요. 이게 한 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금방 끝납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쉬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공부할 곱셈 정리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죠? 덧셈 정리는 쉽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합사건의 확률에 대한 개념이 이미 있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를 이렇게 그려요. 실제 S라고 적습니다. U라고 안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이 안에다가 사건 A와 사건 B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 A가 있고 B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구하는 거 이미 배웠기 때문에 맞잖아.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 양변을 NS로 나누면 얘가 NS분의 NA 합집합 B 그리고 NS분의 NA 그리고
ns분의 nb 그리고 ns분의 na 교집합 b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괜찮아. 이게 뭐야? ns분의 na 합집합 b 이게 뭐야? 확률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우의 수분의 합사건의 경우의 수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선생님 이거 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인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이것만 보고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원 사건이 기대되는 정도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수학적 확률을 정의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합사건하고 굉장히 비슷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합사건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이때 각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다고 하면 이 조건이 들어가야 비로소 쟤를 PA 합사건 B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PA, PB, PA 곱사건 B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했니? 얘가 소위 말하는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덧셈 정리 소개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네가 합사건의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할 수 있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걸 모든 경우의 수로 나눠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가 A의 확률을 따로 구하고 B의 확률을 따로 구하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따로 구해서 이것들을 더하거나 빼서 합사건의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지. 둘 다 알아는 얘기야.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쓰세요 이런 뜻이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앞에서 했던 게 안 된다는 게 아니야. 무조건 덧셈 정리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 따라서는 덧셈 정리가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를 하는 게 쉬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택해서 쓰라는 얘기고, 특히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면, 서로 배반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곱사건이 공사건이란 말이잖아. 맞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다고 볼 수 있겠지? 이건 제가 이제 그 합의법칙 이야기할 때, 경우의 수에서 합의법칙 이야기할 때 강조했던 건데, 지금 선생님이 하이라이트를 2개를 했잖아요. 맞잖아. 밑줄 2개 쳐있잖아. 둘 중에 누가 중요할까? 누가 중요할까? 위에 게 중요할까? 아래 게 중요할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아래 게 더 중요하다고. 왜냐면 우리가 진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세요 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쓸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근데 그 사건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 복잡한 사건은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눠가지고 이 방법을 취할 수 있잖아. 근데 나눌 때 겹치게 나누라고 그랬어? 겹치지 않게 나누라고 그랬어? 겹치지 않게 나누라고 했잖아. 애당초에 너네가 겹치지 않게 나눴다면 이걸 쓰게 되겠지.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나눴다면 그때야 이걸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걸 사용할 빈도가 훨씬 높아야 돼요. 그게 분할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집합의 개수를 늘려서 성립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합사건이 이제 내가 어떤 사건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 3개를 쪼갰어요. 그럼 밑에 건 3개의 확률 더하면 되잖아. 근데 위에 걸 나누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겹치게 못 쪼개가지고. 그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마이너스 PA와 B의 곱사건 마이너스 PA와 C의 곱사건 마이너스 B와 C의 곱사건 확률 더하기 A와 B와 C의 곱사건 확률 이거 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 식만 보고 저 위에 좀 더 일반적인 식이니까 저것만 알면 밑에 거 몰라도 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합사건을 구하는 상황보다는 하나의 사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사건이 너무 복잡하므로 걔들을 여러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합을 구하는 방식을 택할 텐데 이때 우리가 사건들이 겹치지 않게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방법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도저히 안 되면 위에 거 쓰는 거지. 너네 지난 시간에 세마오 경우의 수 그 공간동에서 최단거리 찾는 문제 기억나? 내가 그때 안 겹치게 하려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어떻게든 안 겹치게 하려고 하잖아.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잘하는 애가 경우의 수도 잘하고 확률도 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시고요. 밑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 구하는 방법인데 덧셈 정리로 이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맞잖아. 우리가 이제 이미 쓰고 있어요. 이미 쓰고 있다고. 자, 표본 공간 내의 사건, 표본공간 S라고 할게요. 네. S 내의 사건 A에 대하여 A의 여사건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A와 A의 여사건의 합사건은 전사건입니다. 그리고 A와 A의 여사건의 교사건은 곱사건은 공사건입니다. 맞아요. 이건 선생님이 늘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A와 A의 여사건은 샘플 스페이스를 분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잖아. 네. A와 A의 여사건은 샘플 스페이스를 분할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여사건을 아무 생각 없이 썼겠지만 사실상 그것도 뭐냐면 전사건이 두 개의 사건으로 분할되는 상태인 거야. 겹치지 않잖아. 빠지는 것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때 NS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위에서 배운 것처럼 NA 아니지 PS라고 해야지. 미안해요. PS는 PA 더하기 PA의 여사건. 그죠? 빼기 할 필요 없잖아. 왜냐면 곱사건이 공사건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얼마니 얘들아? 전사건의 확률이니까 1이죠. 그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사건 A의 확률을 빼서 구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사실 교육과정에서는 사건 A와 사건 A 여사건이라고 부르는데 여사건을 먼저 지칭하고 원래의 사건을 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때 선생님이 본사건이라고 얘기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A를 먼저 말하면 사건의 여사건 이러면 되거든. 근데 여사건에서 원래 여사건이 아닌 애를 다시 말하려고 하면 여사건의 여사건 이미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본사건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겠지?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식을 읽을 때 여사건의 확률은 1에서 본사건의 확률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여전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확률 풀기 때리실까봐 졸라 친절해요. 지금 보세요. 알겠죠? 예.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일단 첫 번째로 A와 B가 배반사건인지 봅니다. 아니죠. 곱사건 확률이 0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빼야 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0.6이다. 알겠지? A와 C는 서로 배반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A의 확률과 C의 확률만 더하면 된다. 엄청 쉽죠? B와 C는 사건 C가 사건 B에 이미 포함된 사건이기 때문에 얘는 집합의 연성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C가 사건 B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맞잖아? 얘는 드모르간과 방금 배운 여사건을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맞잖아? 예. 그래서 0.8이 되겠네. 별거 없죠? 덧셈 정리까지는 쉽습니다. 곱셈 정리가 어려워요. 알았니? 넘어갈게. 사실 이 확률의 곱셈 정리가 중간고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라고 하면 안 들어간 학교가 엄청 많아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통계의 정답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변별력 있는 소재가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곱셈 정리에서 나오는 조건부 확률 제외하면 없거든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기말에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 학교들이 그렇고, 만약에 조건부 확률까지 중간에 냈다, 그러면 진짜 기말은 진짜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돼. 차라리 조건부 확률을 중간에 안 내주는 게 진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경우에서 변별될 거 아니야. 중복적 이항정리 변별될 거 아니냐고. 되는데 조건부 확률은 기말로 밀어넣는 게 오히려 낫다. 근데 선생님 어쩌죠? 저도 조건부 확률이 어려운데 이제 이러면 좀 힘들고. 근데 저랑 공부하시면 조건부 확률 엄청 쉽게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애들이 어려워하지만 우린 쉽게 풀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10장의 복권 중에서 당첨 복권이 3장 있다. 이 중에 3장의 복권을 샀을 때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될 확률. 이제 약간 중학교 느낌이잖아요. 예. 적어도 나오면 6건이다. 막 이렇게. 심지어 막 개념책에 써 있잖아. 그런 거 아니다. 왜냐면 고3 학통 문제를 보면 적어도 나와 있는데 6건 쓰면 더 복잡해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더 이상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고 하면 얘가 구하라는 사건을 실제 상황을 떠올려야 돼. 그리고 샘플 스페이스 내에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상황을 떠올려야 돼. 그 중에 누가 쉽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6건 쓰는 게 쉬워요. 근데 적어도 막 이런 글자 보고 6건 선택해서는 앞으로는 안 된다.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원래 사건을 보고 경우에서 몇 개 정도 될지, 이 사건이 얼마 정도 될지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알려면 표본 공간 전체를 알아야 돼요. 이건 선생님이 표본 공간을 지배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문제 딱 주면 표본 공간이 이미 멋있게 떠올라야 돼. 그럼 원래 사건이 쉬울지, 이 사건이 쉬울지는 적어도 이딴 글자 보고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바로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표본 공간을 떠올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잖아. 봐봐. 3장의 복권을 샀어. 그잖아. 그러면 모두 당첨되지 않거나 한 장만 당첨되거나 2장만 당첨되거나 셋 다 당첨되거나 이게 어려운 얘기야? 그러면 모두 당첨되지 않은 확률이 엄청 쉽구나. 나는 그 금방 알잖아. 적어도라는 글자 때문에 아는 게 아니란 말이야. 분할을 해보니까 내가 구해야 되는 사건이 구해야 되지 않는 사건보다 훨씬 개수가 많은 거지. 그러니까 6건 쓰는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이해하겠니? 그래서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은 사건을 A라고 하죠. 그럼 PA는 C3이 분모일 거고요. 그 다음에 7C3 꽝 복권 중에서 3장만 사면 한 장도 당첨되지 않는 거죠. 맞잖아? 네. 이렇게 3, 3 똑같으면 19, 8 765 이거 약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산하시면 24분의 7 나오고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PA가 아니죠. A 여사건이잖아요. 1-24분의 7 계산하시면 24분의 1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문제 가도 되겠니? 다음 문제 갈게요.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타나는 눈을 ABC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 ABC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마찬가지야. ABC가 짝수다? 그러면 ABC 중에 적어도 하나 짝수면 되는 거잖아. 개수가 많잖아. A만 하나가 짝수일 때, 2개가 짝수일 때, 3개가 짝수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홀수일 사건을 구해야지. 적어도 이런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지? 너네가 구해야 되는 사건을 떠올리란 말이지. 어떤 상황으로 나눌 수 있는가. 결국 이것도 뭐야? 분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등학교부터 계속 분할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분할. 저를 분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할 얘기만 하잖아요. 맞아요? 분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곱 ABC가 홀수인 사건을 A라고 하고요. PA를 구하죠. PA는 뭐가 되는 거니?
주사위 3개 동시에 나오는 눈은 모든 경우 6의 세제곱이고요. 전부 다 홀수 나와야 되니까 3의 세제곱입니다. 얘는 8분의 1인 거죠. 예.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은 A의 여사건이고요. 1-8분의 1 계산하니까 8분의 7이 되는 겁니다. 됐니? 됐어? 예. 다음 A-B와 B-C와 C-의 곱이 0인데 셋 중에 하나만 0이면 0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0일 때 이게 0일 때 하고 있으면 바보다 이거지. 그지? 0이 안 될 확률을 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A-B, B-C, C-A가 0이 아닌 인 사건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니? 6의 세제곱분의 셋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6, 5, 4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6P3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죠? 예. 그러니까 9분의 5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사건은 얘였잖아요. 그래서 1-9분의 5 하셔가지고 9분의 4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걸 보시면 숫자를 보고 아무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얘를 보고 얘를 보면 좀 생각하는 바가 생기지 않냐? 아니 8분의 7과 9분의 4를 보고 뭔 생각하는 바가 생긴대요 선생님. 이게 우리가 보통은 여사건을 구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야 되는 사건의 경우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적은 걸 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야 한단 말이야. 적은 걸 선택해서 문제를 푼 거니까. 근데 첫 번째 문제는 거기에 부합하죠. 8분의 7이니까. 아이고 안 세기 잘했네 이런 생각이잖아. 근데 밑에 거 봐봐요. 9분의 4죠. 맞잖아. 오히려 우리가 센 게 경우의 수가 더 많았어요. 근데 경우의 수가 더 많다고 꼭 불리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경우의 수가 많아도 쉽게 셀 수 있으면 그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사건을 쓰는 기준이 또 마찬가지예요. 아, 경우의 수가 적은 쪽으로 세는군.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경우의 수만 해야 된다고 해서 여사건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여사건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게 정상이다 이 말이지. 알겠니? 일단 고3 문제는 적어도 이런 표현도 잘 안 줍니다. 예제나 주지. 알겠지? 그런 표현도 안 주기 때문에 여사건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진짜 본인이 다 정해야 돼요. 심지어 적어더라고 써있는데 낚시 막 여사건 쓰면 더 복잡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알겠어? 예. 그래서 사건을 해석하려는 능력, 그러니까 사건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나는 이 사건을 알고 싶지 않은데 답만 알고 싶어 이런 애들이 되게 많단 말이지. 선생님이 가르쳐보면 그러면 안 돼요. 알았어요? 예. 그 다음에 흰 공 2개,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가 들어있어요. 주머니에서 2개 생을 꺼낼 때 헷갈리니까 흰 공이 몇 개라고? 2개라고요? 예. 검은 공은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붉은 공은 몇 개라고요? 4개라고요? 예. 이렇게 주머니 안에 공이 9개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딱 쓰면 학생이 저한테 꼭 물어보는데 선생님 검은 공 왜 K예요? B 아니에요? B. 검은 공 K입니다. 국제 표준이에요. 알겠죠? 예. B는 블루예요. 블루.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예. 검정색을 뜻하는 알파벳 글자는 K입니다. K. 블랙의 끝자. 아시겠죠? 예. 뭐 어쨌거나 2개가 모두 같은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 이제 얘는 뭐냐면 여사건을 써라 막 본사건을 써라 이런 관점이 아니고 2개가 서로 다른 색의 공일 확률 구해 밑에 바로 나오잖아. 같은 색하고 다른 색하고는 서로 여사건의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직접 저 사건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사실 밑에 거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죠. 원래 다른 색의 공을 구할 확률을 구하는 게 목적인데 원래 저렇게 될 건데 야 같은 걸 먼저 구해봐. 그게 여사건이거든. 이래서 빼서 이 답을 내보면 어때? 여사건 전혀 안 쓴 학생한테 이제 알려주려고 만든 문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2개가 모두 같은 색이다.
이거 구해볼게요. 같은 색이라고 하면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냐? 왜냐면 자, 두 개가 모두 같은 색이란 말은 어떻게 분할돼요? 흰 공으로 같거나 검은 공으로 같거나 붉은 공으로 같은 건데 흰 공이면서 검은 공일 수 없잖아요. 검은 공에서 붉은 공일 수 없죠. 붉은 공에서 흰 공일 수 없죠. 이게 무슨 말이야? 분할된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계산하신 다음에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흰 공으로 같다라는 말은 9C2분의 2C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검은 공으로 같다는 말은 9C2분의 3C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세 번째 9C2분의 4C다. 그냥 이것들 다 더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분모 36이니까 야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얼마냐 괜찮아?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얼마냐고. 계산하고 있냐? 저 하키스틱이야. 5C 3이잖아. 왜 2항전이 끝난다 이거예요? 5C 3이잖아. 10이에요 10. 내가 뭔가를 배우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최대한 우려먹어야 돼. 사고를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어야 돼. 뭐 조금만 쓸 수 있는 타이밍 되면 무조건 써야 된다고. 그래야 기억이 나중에 나는 거 아니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기억한다? 나는 기억 못하지. 네가 안 썼으니까. 네가 사용 안 하니까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딱 보고 2C, 3C, 4C 봐봐. 뒷자리 숫자는 고정인데 앞에가 2, 3, 4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하키스틱에서 요 라인으로 떨어진다고 했지 내가. 맞잖아. 마지막에 이렇게 꺾어야 되지. 그러면 이쪽을 꺾으면 뭐야? 앞에 뒤에 둘 다 숫자 증가한다고 했잖아. 마지막 숫자에서. 그러니까 4에서 1 증가해서 5, C에서 1 증가해서 3, 5C 3, 10이구나! 라는 거 할 수 있잖아. 봐봐. 이렇게 쉽디 쉬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하키스틱이군?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그 머리를 풍부하게 사용해서 풀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 많이 보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쉬운 문제를 풀어도 머리를 풍부하게 사용해서 푸는 애들은 수학을 잘한다니까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 수학 존나 사랑하냐? 평생 수학만 하고 싶어? 안 그러잖아. 적은 양의 문제를 풀어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맞고 싶은 거잖아. 그럴수록 쉬운 문제를 풀 때 더 정성껏 풀어야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두 개가 서로 다른 세계의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물론 답은 13분의 18이겠지. 그잖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가 서로 다른 세계의 공일 확률을 직접 구할 거야. 여섯 안 쓰고. 알았니? 아 이것도 쉬워. 하나씩 섞으면 되잖아. 그럼 P는 야 분모가 36이니까 위에서 확인했으니까 이거만 하자고. 하나가 흰색, 하나가 검은색, 그리고 하나가 흰색, 하나가 붉은색, 그리고 하나가 검은색, 하나가 붉은색. 이거 아니야 그냥? 맞아. 36분의 얼마냐? 26 나오냐? 18, 28, 26 나오네. 그지? 그러니까 18분의 13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뭘로 풀 거냐는 니네가 사실 선택하는 거야.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경우에서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지, 두 개가. 맞잖아. 원래 사건을 구하나, 본 사건을 구하나, 여 사건을 구하나, 딱히 내가 봤을 때 난이도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거든? 근데 니네가 편하게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택하라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이렇게 해서 확률의 덧셈 정의까지 마칩니다.